당뇨병에 대해서 계속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시작하기 전에 조금 간단하게 적어봤는데요. 사실 이제 당뇨병이라는 병이 굉장히 어렵죠, 사실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환자들도 많고 또 그 당뇨병으로 고생하시는 분들도 많고 또 새로운 환자들도 많고 그리고 현대의학이 많이 발전됐다고 하지만 그래도 아직은 완전한 해결 방법을 찾지 못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제 생각에는 너무 그 현대의학은 좀 너무 세밀하고 좀 너무 복잡하게 당뇨병을 바라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이로운 점도 있겠지만 또 그러니까 당뇨병의 핵심을 보지 못하는 그런 단점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당뇨병이라는 게 결국은 이제 포도당이 이제 혈당에 많이 있기 때문에 생기는 병이잖아요. 물론 이제 그렇게 간단하게 보기만도 쉽지 않지만 하여튼 포도당이라는 거는 이제 영양가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음식을 먹어서 이제 그게 이제 영양가가 되는 건데 결국은 우리가 이제 많이 먹었다는 거죠, 그죠? 옛날에 비해서 당뇨병 환자가 많이 늘어났다는 거는 옛날보다 우리가 많이 먹고 있다는 거죠, 그죠? 옛날에는 이제 먹고 싶어도 먹을 게 없어서 못 먹었죠. 우리가 이제 어렸을 때만 해더라도 그렇게 이제 충분하게 먹을 수 있는 사람은 별로 없었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당뇨병 환자가 거의 없었고 혹시 있었다 그러면 이제 무슨 사장님병이라 그랬죠. 이렇게 옛날에는 좀 돈이 풍족해야지만 이제 잘 먹을 수 있었고 또 그런 분들은 이제 이렇게 배가 나와가지고 그 당시는 이제 배가 나오면 사장님이라고 부를 정도의 시대였으니까요. 근데 지금에 와서 이제 우리가 이제 음식을 충분히 먹을 수 있을 만큼 이제 이렇게 뭐 경제가 발달됐다 그럴까, 뭐 잘 살게 됐다 그럴까, 하여튼 옛날보다는 이제 물질 면에서 많이 풍족해진 것만은 사실이에요, 그죠? 근데 이제 그것 때문에 우리가 이제 좋은 점도 많이 있지만 이렇게 이제 질병에 노출될 수 있는 환경을 또 만들었기 때문에 또 나쁜 점도 있는 거죠. 그 세상살이가 다 이제 좋은 면만 있을 수 없고 그 반대편에 있는 것도 항상 가지고 있는 거죠. 그게 삶의 속성이니까. 근데 하여튼 당뇨병은 이제 많이 먹어서 생긴 거죠. 그러니까 이제 비만이 이제 당뇨병의 원인이라고 하는 이유는 이제 우리가 이제 음식물을 먹게 되면은 이제 먹은 만큼 이제 사용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또 일도 옛날에는 우리가 뭐 농사를 짓고 뭐 이렇게 이제 육체를 써가면서 일을 했는 직업들이 많았는데 지금 이제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이제 직업이 많아졌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몸은 덜 쓰게 되고 또 이제 반대로 이제 정신은 더 많이 쓰게 됐죠, 그죠? 그리고 또 그런 이제 기계들이 많이 이제 발명됨으로 해서 우리가 이제 뭐 컴퓨터라든가 뭐 스마트폰이라든가 이렇게 이제 문명 기구들을 이제 쓰게 됐죠. 그러니까 그것들이 다 이제 몸보다는 이제 머리를 많이 쓰는 그런 환경으로 이렇게 우리 문화가 이제 바꿔진 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이제 종합적으로 이제 이렇게 볼 필요가 있죠, 사실은. 당뇨병이 단지 이제 포도당이 많다는 그 하나만으로 단순하게 보기는 좀 어려운 면이 있긴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제 그 원인을 이제 이렇게 뭐 현대의학처럼 이렇게 검사를 해서 당을 뭐 수치를 이렇게 저기 정해서 어느 정도는 정상이고 어느 정도는 범위를 넘어났다 이렇게 보는 방법도 있지만 일단은 제가 보기에는 당뇨병이라는 거는 일단 이제 살이 찌면 이제 비만이 되면 당뇨병이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죠, 사실은. 뭐 이제 혈당 수치가 정상으로 나온다 하더라도
비만이라는 거는 당뇨병의 전 단계나 아니면 당뇨병을 앓고 있다고 봐도 틀린 말이 아니라고 봐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이제 과식을 하는 이제 우리들의 문화 중에서 이제 그 술이라든가 뭐 이제 담배라든가 이런 거를 이제 그 거의 이제 상습적으로 이제 접하는 사람들도 당뇨병 환자라고 봐도 또 무리가 아니라고 봐요. 왜냐하면 그런 것들이 다 이제 칼로리를 만드는 것들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밥을 먹는데 이제 주로 이제 우리가 하루에 3끼를 먹는다 그러죠. 근데 이제 그 3끼 이외에 이제 간식을 한다고요. 뭐 이제 간식이 이제 뭐 주식이 모자란 걸 채워주기 위해서 하는 건데, 그게 이제 또 몸에 좋다 그래서 이제 특별히 뭐 몸에 좋은 뭐 과일을 먹는다든가 또 우리 몸의 영양의 그 균형을 잡기 위해서 또 드시는 분들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건강식품으로 무슨 비타민이라든가 영양제라든가 이런 걸 또 드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것들이 다 간식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먹는 거를 주식만 해서 뭐 우리가 하루에 3끼를 먹는다 그러지만 간식까지 포함하면 우리가 상당한 양을 먹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다 이제 우리 몸에 들어가서는 다 칼로리를 만드니까 하여튼 먹는 거를 우리가 이제 그 숨은 그 칼로리들을 이제 살펴보는 것도 중요하다고 봐요. 그리고 이제 그 칼로리를 섭취해서 이제 써야 되는데 쓰는 거는 대부분 이제 몸을 움직여서 써야 되는데 그거보다는 이제 또 머리를 써서 소비하죠. 그렇게 되면 이제 우리 뇌라는 거는 그 3대 영양소 중에서 주로 포도당만을 사용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당뇨병의 원인 중에 하나가 또 그게 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그 이제 단백질이 분해가 되면 아미노산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지방이 분해되면 이제 지방산이 되는 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 우리가 먹는 주식 중에 이제 밥이 되는 거는 탄수화물이란 말이에요. 주로 그 탄수화물이 분해되면 이제 포도당이 되죠. 근데 이제 우리 뇌세포는 포도당을 연료로 사용하는 걸 좋아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뇌를 많이 쓰는 그 환경 속에서는 그 혈액 속에 포도당을 많이 그렇게 저장하려는 성질을 갖죠. 왜냐하면 우리가 어떤 물건이 필요할 때는 그게 쉽게 쓸 수 있게끔 우리가 준비를 해두듯이 우리 몸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몸에서도 뇌세포가 필요로 하는 그 연료가 포도당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혈액 속에 포도당을 항상 준비해 줘야 되니까 아무래도 그런 영향도 받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이제 그거는 이제 쉽게 볼 수가 없죠. 자세히 이제 들여다봐야지 그런 걸 볼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술 같은 거, 술은 이제 그 포도당을 이제 발효한 거 아니에요, 그죠? 더 분해를 해서 우리 몸에서 소화를 빨리 시키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술 같은 거는 사실 포도당보다도 더 뇌가 좋아하죠. 이제 우리가 먹는 이제 여기 간식 중에서 제가 술이나 담배나 이제 기호식품 있죠. 이제 뭐 커피라든가 뭐 이렇게 이제 단맛이 나는 뭐 과자라든가 뭐 빵이라든가 떡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그 밥을 더 소화가 잘 되게끔 만든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그 뇌 세포는 그런 것들을 영양으로 쓰기를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소화되는 거죠, 그죠? 그러면 이제 빨리 이게 소화가 된다 그러면은 우리 몸에 일단 이제 포도당으로 소화가 돼서 혈액 속에 들어가게 되면은 우리 몸에서는 그거를 이제 쓰게 된다고요. 그거를 쓰는데 쓰고 남는 거는 이제 저장을 하죠. 그래서 이제 그거를 이제 그 저장하는데 그 첫 번째 방법이 이제 인슐린이 세포에다 저장을 해주죠. 세포가 대사하는데 필요한 영양으로 쓸 수 있게끔. 근데 이제 그때 인슐린이라는 게 이제 나오게 되는데
이게 이제 우리가 먹은 음식이 빨리 소화가 되면 인슐린이 거기에 맞춰서 분비가 돼야 되니까 인슐린 양이 많아지죠, 그죠? 근데 이제 그 인슐린 양이 그 거기에 맞춰 쫓아가지 못하게 되면 나머지 포도당은 이제 혈액 내에 남는 거죠, 그죠? 그러면 혈당이 많이 급속히 올라가는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식이요법 중에 하나가 이제 그 복합당을 먹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단순당을 먹는 게 아니고 이제 설탕이나 이런 거는 금방 흡수가 되니까 이제 밥도 뭐 이제 백미보다는 현미를 먹고 그다음에 이제 껍질이 있는 것들은 껍질째 먹고 그다음에 이제 익혀 먹는 것보다는 이제 요리를 덜 한 가공식품보다는 이제 천연식품에 가까운 걸 먹으라 그러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연유로서 이제 생식이라든가 이제 채식이라든가 무슨 과일식이라든가 이런 게 이제 식이요법에 많이 이제 알려지고 있죠. 근데 이제 그 방법들이 사실은 좋긴 해요. 좋은 방법이긴 하지만 그것만 해서 안 되는 또 이유도 있죠. 왜냐하면은 제가 보기에는 이제 이 당뇨병의 정체적인 걸 보면 결국은 과식이란 말이에요. 근데 과식인데 그 과식의 총체적인 거는 이제 반대되는 소식이란 말이에요. 소식. 그러니까 모든 그 식이요법에 이렇게 제가 쭉 보니까 그 뭐예요 그 생채식이나 그다음에 요즘에는 이제 그 간헐적 장식이라는 게 많이 이제 유행이 돼 있더라고요. 그게 이제 뭐 어느 방송국에서 나가가지고 뭐 계속 이제 그게 이슈가 되고 있는데 그런 방법들도 제가 이제 쭉 보니까는 굉장히 좋아요. 근데 이제 실패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이제 너무 그걸 이제 타이트하게 잡으니까 그 시간은 이제 뭐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고 뭐 여러 가지 이제 그 예들이 있고 그런데 이제 성공해서 이제 뭐 주로 이제 다이어트 때문에 그게 처음에 나온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그 방법들이 이렇게 이제 당뇨병이나 고혈압이나 지금 현재 우리가 이제 성인병으로서 이제 걸리는 병들이 대개 다 대사 질환병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첫째는 이제 과식에서부터 출발하니까 그거를 이제 다스리는 식이요법의 하나인데 제가 보기에는 괜찮은 게 많아요. 근데 좀 무리하게 또 이제 그거를 하시는 분들이 사실 우리가 이제 먹는 거라는 거는 이제 평생 먹는 건데 요거 그 기간 안에만 요걸 하려 그러니까 그게 또 무리죠, 그죠?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보면 우리가 죽을 때까지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죽을 때까지 할 수 있을 만큼의 그 프로그램이 돼 있어야 되는데 어떤 뭐 몇 달이고 뭐 이렇게 기간을 정해서 그 시간을 참는 거죠, 그죠? 그러다 보니까 그거에 끝나게 되면은 이제 대래 옛날보다 더 나쁜 상태로 돌아가게 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이제 요요 현상이라 그러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이제 제가 보기에는 어떤 방법이 됐든 간에 하여튼 이 소식의 범위는 넘어설 수가 없는 거고 이 소식의 방법론은 여러 가지가 있는 거죠. 그리고 그거는 이제 자기 몸에 맞게끔 해죠, 그죠? 사람마다 다 틀리잖아요. 환경도 틀리고 나이도 틀리고 뭐 성별도 틀리고 직업도 틀리고 뭐 다 틀리잖아요. 그러니까 자기에 맞게끔 다 이 방법을 해야 되지 어느 방법을 딱 이렇게 정해 놓는 거는 조금 무리가 있다고 봐요. 물론 이제 타이트하게 해서는 이제 효과가 좋게 나올 수는 있어요. 근데 이제 그게 계속 지속되지 못할 거라 그러면은 차라리 안 하는 거가 낫고 또 하더라도 이제 효과가 조금씩 나더라도 조금씩 꾸준히 나는 게 좋은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이게 참 이제 당뇨병이라는 게 어려운 병에는 해요. 근데 이제 제가 생각하는 거에서 이제 키포인트는 뭐냐면은 약물 치료는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대개다 이제 우리가 당뇨병이라는 걸 알게 되는 경우가 이제 병원에 가서 알게 되잖아요. 뭐 자기가 이제 뭐 당뇨병을 뭐 혈당기를 재서 미리 아시는 분들 있겠지만은
그런 경우는 이제 드물고 일단 이제 병원에 가서 어떤 이제 혈액 검사를 받음으로 해서 당뇨병 이제 진단을 받게 되는데 그러면 이제 병원에서는 이제 그 의사분들이 이제 여러 가지 성향을 가지고 있거든요. 이제 어떤 분들은 이제 그 이렇게 생활 습관을 바꿔서 고치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고 또 그렇게 지도하시는 분들도 있는 반면에 또 한편에서는 이제 약물 치료를 또 권하시는 분이 있죠. 근데 이제 그거는 이제 뭐 의사분들의 취향이죠. 의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는 거는 그분 나름대로의 또 어떤 그 배운 거라든가 무슨 경험이라는 게 있으니까 그렇게 하는 건데 제가 이제 저도 이제 한의학 공부를 한 사람이니까 의학 공부를 한 경험도 있고 저 역시 제가 옛날에는 술을 좀 많이 먹어서 비만했기 때문에 이런 이제 당뇨라든가 고혈압이라든가 이런 병들을 걸렸기 때문에 제 또 경험이 있거든요. 근데 제가 쭉 지금까지 이제 살아오면서 보니까 약물 치료는 안 하는 게 좋아요. 절대. 그리고 약물 치료로 이 병이 고쳐졌다 그래도 그거는 고쳐진 게 아니고 도리어 이제 다른 이제 병으로 갈 수 있는 그 조건이 된다고 저는 봐요. 그러니까 이 우리가 이제 병을 무서워하는 거는 당뇨병만 무서운 게 아니고 이제 당뇨병보다 더 무서운 병이 사실 더 무서운 병이고 그다음에 당뇨병도 당뇨병 자체가 무서운 게 아니고 당뇨병으로 인하여 생기는 어떤 합병증들이 무서운 거잖아요. 이제 뭐 눈이 나빠진다든가 안 그러면 이제 뭐 다리를 절단해야 된다든가 아니면 신장이 뭐 투석을 해야 된다든가 아니면 심장에 뭐 협심증이나 심근경색이 온다든가 안 그러면 뭐 중풍이 온다든가 암이 온다든가 이렇게 이제 중앙병이 생기는 게 더 무서운 병이잖아요. 근데 약물 치료를 하게 되면은 이제 병원에서는 이제 그 이제 당뇨병이라는 걸 완치라는 개념이 없으니까 그걸 이제 시간을 이제 합병증으로 가는 시간을 이제 줄여준다고 얘기를 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그 반대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약물 치료를 하지 않고 제가 보기에는 이 식이요법하고 운동요법하고 정신요법만 이제 자기에 맞게 잘 하면은 당뇨병은 그렇게 뭐 어렵지 않게 관리할 수 있는 병이라고 봐요. 하여튼 제가 이 그 건강관리를 하면서 키포인트는 현대인들이 너무나 쉽게 병을 고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약물에 의존하게 되거든요. 근데 그게 좀 나쁜 방법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약물의 부작용이 되는 거는 우리가 약을 이제 먹게 되면 거기 반드시 약의 설명서가 있거든요. 근데 그 설명서를 제대로 읽어보시는 분이 거의 없다고요. 예. 의사들도 그렇게 읽어보라고 권하지도 않을 뿐더러 본인 스스로 그런 이제 뭐 약이라는 건 당연히 부작용이라는 게 있는 걸로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사실은 그 부작용이 이렇게 금방금방 나타난다 그러면 그 심각성을 우리가 인식할 수 있지만 이게 장기적으로 나타나는 부작용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 심각성을 모르거든요. 그러니까는 뭐 암의 원인이 모른다 무슨 뭐 자가 면역이다 뭐다 이렇게 이제 모르는 질병들은 대부분 그 약물에서 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나이가 들면 이제 하나의 약으로부터 이제 시작해서 그 약 때문에 또 다른 병이 생기기 때문에 또 그 병에 대한 약을 먹고 또 그 약에 대한 부작용 때문에 또 다른 병이 생겨서 또 약을 먹게 돼서 지금 이제 노인분들이 보면은 대개 다 여러 가지 약들을 먹게 되죠. 그러니까 이제 그게 이제 그 정도 되면 이제 약의 부작용이 되는 거는 항상 달고 사는 건데 그게 이제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결국은. 근데 이제 저 역시 이제 나이가 금년에 70이 됐는데 일반적인 노인으로 봐서는
뭐 약을 몇 가지를 먹고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제 경험상에는 약을 안 먹어도 그렇게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제 나이 정도 돼도. 물론 이제 제가 앞으로 더 나이가 들게 되면 이제 어떤 몸으로 변할지 모르지만 저는 나름대로 이 세 가지를 이제 지키면서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병이 되는 거는 병이 일단 걸린 다음에 이제 고치는 거는 조금 어려워요. 어떤 병이든지. 그러니까 미리 이제 그 병을 예방하는 게 가장 좋은 거죠. 그러니까 치료라는 거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예방하는 거하고는 같은 방법이에요. 그거를 미리 해버리면 병에 안 걸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식이요법에서 이제 소식을 이제 절대 이제 추구하죠. 그 대신에 이제 제가 뭐 이제 특별히 몸에 좋은 거 뭐 가려 먹고 그런 건 없어요. 그냥 골고루 먹는 걸 저는 좋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대신에 이제 물론 이제 그 백미보다는 현미를 먹는 게 낫겠죠. 근데 이제 간혹 이제 소화가 안 되시는 분들이 있는데 소화가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현미가 좋다고 현미를 먹으시는 분들은 조금 무리가 되고 그런 분들은 이제 소화 능력을 키워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소화 능력이 떨어졌다는 것도 결국은 이제 우리 몸에 그 어떤 이제 마지막 질병은 이제 그 세포의 그 대사 능력이 떨어진 거예요. 제가 이제 전번에 이제 그 병에 대해서 얘기할 때 이제 기병하고 혈병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정병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 정병은 이제 세포병이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마지막에는 이제 세포가 변형이 되거나 세포가 변질이 되거나 세포가 변이가 되는 병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세포가 변질이 됐다는 거는 세포로서의 능력을 할 수가 없다는 거죠, 결국은. 그러면은 우리가 소화도 결국은 세포가 하는 거 아니겠어요? 위장에 있는 세포들이 종합적으로 일을 해갖고 이제 음식을 먹으면 소화를 시키는 건데 소화가 안 된다는 거는 그 세포 능력이 떨어졌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과정을 지금 거쳐왔다는 거죠. 세포 이상이 왔다는 거. 사실 당뇨병 역시 제가 이제 혈병이라고 이제 소개를 드렸지만 실은 당뇨병도 이 정병에 가까이 와 있는 거예요. 이게 같이 있는데 이제 이게 더 심해질 때 이제 무슨 망막 이상으로 실명이 된다든가 뭐 이제 뭐 신장 에 어떤 신부전이 생긴다든가 뭐 여러 가지 다른 장기들의 문제가 생기는 장기는 이제 다 세포로 이루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세포가 일을 못하는 거죠 결국은. 그러니까 세포가 일을 해서 에너지를 만들어내야 되는데 그 에너지를 만들어내지 못하는 거죠. 우리 몸의 모든 세포들은 일을 하기 위해서는 에너지를 만들고 또 그 만든 에너지를 사용해서 생명 활동이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나중에 이제 죽는 거는 결국은 세포의 능력이 떨어져서 죽는 거예요. 이제 세포라는 거는 이렇게 이제 갈아 끼게 돼 있죠. 세포는 이제 재생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재생 능력이 이제 얼만큼 오래 가냐에 따라서 우리의 이제 그 수명이 결정되는 거죠. 결국은 이제 빨리 죽는다는 거는 이제 세포 능력이 떨어져서 에너지를 충분히 못 만들어내고 그렇기 때문에 그 에너지를 세포가 쓰질 못하기 때문에 어떤 이제 그 세포 집단이 모인 장기라든가 어떤 조직들이 일을 못함으로 해서 특히 이제 중요한 장기 이제 뇌라든가 간이라든가 뭐 심장이라든가 이런 장기들이 이제 장기 부전이 걸려서 결국은 죽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당뇨병 역시 이제 그런 과정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제가 여기다가 집어넣긴 했지만은 이 세포병이나 다름없어요. 사실은 이제 당뇨병에 이제 합병증이 또 많이 생겼다는 거는 다 세포의 그 기능이 떨어진 거라든가 아니면은 세포가 이제 변질이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그 세포가 이제 능력이 떨어지는 거를 다시 이제 뭐 젊은 사람으로는 되돌릴 수 없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우리가 이런 요법을 함으로 해서 살릴 수가 있는 거거든요. 아주 나이가 뭐
고령이 뭐 80, 90 이렇게 들지 않은 이상은 이제 어느 정도는 되돌릴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이제 방법들이 일단은 이제 약물을 쓰면 안 된다는 거죠. 약물을 써서 그 어떤 당의 수치만을 맞추려고 노력하다 보면은 대래 이제 몸의 기능은 더 떨어지고 또 약물로 인해서 또 우리 몸의 세포가 또 더 망가지는 그런 결과가 초래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절대 이제 저 같은 사람 입장에서는 약물 쓰는 거를 아주 절대적으로 금하는 거죠. 그리고 저 역시 약이라는 거는 안 먹은 지가 30여 년 넘었어요. 근데 약 안 먹으니까 편하죠. 그죠? 근데 약을 이제 못 끊는 이유가 이제 불안감 때문이죠. 그죠? 이제 병원에 가면 의사 선생님은 약을 꼭 챙겨 먹도록 권하고 또 챙겨 먹었는지 또 확인을 하고 물어보고 하잖아요. 그리고 환자 본인도 약을 안 먹으면 불안한 거예요. 그죠? 예를 들어서 혈압약 안 먹으면 꼭 중풍으로 쓰러질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따지면 이제 모든 병은 다 정신적인 요인이 이제 강하게 작용을 해요. 정신을 다스리는 거니 제가 세 번째에 써놨지만은 실질적으로는 이게 첫 번째나 다름없을 정도로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제 제가 시간을 자꾸 보면서 강의를 하려니까는 강의가 조금 어려워져요. 시간에 맞추려니까.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이렇게 음식을 먹는 이제 여러 가지 패턴을 적어봤는데 이제 이 과식이죠, 그죠? 많이 먹는 건데 이 과식이 되는 이유가 뭐냐면은 이제 밤문화예요. 밤문화 때문에 늦게까지 잠을 자지 않고 있으면 우리가 밤에 뭘 먹게 돼요. 물 종류라도 하여튼 거기 영양이 들어가 있는, 물 빼놓고는 다 영양이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무슨 주스를 먹는다든가 뭐 차를 먹는다든가 뭐 커피를 먹는다든가 다 거기에는 에너지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 야식 문화를 이제 끊어야 되는데 이 야식 문화를 끊기 위해서는 이제 저녁에 일찍 자는 습관을 길러야 돼요. 근데 이제 직업상 또 이제 뭐 다음에 사람들 만나고 또 뭐 그런 이제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분들은 자기에 맞게끔 하여튼 이 소식이 될 수 있게끔 어떤 이제 그 생활 패턴을 바꿔가는 게 좋고, 조금 아까 제가 얘기 드렸듯이 간식이 굉장히 이제 또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간식에 대해서는 이제 별 신경을 안 쓰거든요. 근데 우리가 먹는 걸 따지면은 사실은 간식을 많이 먹어요. 뭐 술도 대표적인 간식이고, 그다음에 뭐 담배도 사실은 저게 에너지예요. 에너지인데 나중에 이제 제가 먹는 거에서 이제 좀 구체적으로 제가 이런 것들을 얘기해 드리려고 그러는데, 그다음에 이제 나머지 이제 기호식품들 많잖아요. 이제 커피 같은 게 이제 대표적인 거고. 근데 이런 이제 간식들이 이제 그 주로 소화가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저걸 끊지 못하는 이유는 현대인들이 이 육체보다는 정신을 많이 쓰고 살기 때문에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뇌 세포는 이제 이렇게 소화가 잘 돼서 빨리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그런 음식들을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저렇게 단 음식이라든가 이런 거를 찾는 이유가 그거예요. 뭐 여자들이 이제 사무실에서 일하면서 뭐 초콜릿을 먹는다든가 과자 뭐 스낵이나 이런 걸 먹는다는 게 뇌에서는 그런 음식들이 들어와야지 뇌가 활성화가 되거든요, 지속적으로.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그게 이제 자꾸 쌓이게 되면은 결국은 이런 이제 당뇨병이라든가 여러 이제 성인병 뭐 이런 것들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당하고 이제 지방하고 관계가 있는데 여기서 이제 비만이라는 게 결국은 이제 지방이 이제 쌓이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 몸에서는 그 당이 들어와 가지고 그것이 소비가 안 되면 어디다 저장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저장되는 형태가 이제 이제 비계, 그러니까 이제 지방의 형태로 저장을 하죠. 이제 주로 중성지방의 형태로 저장을 많이 하는데, 뭐 요즘은 이제 콜레스테롤도 많이 문제가 되지만 하여튼 그것도 이제 지방의 일종이죠. 그러니까 그게
콜레스테롤이 많든 간에 뭐 중성지방이 많든 간에 하여튼 우리 몸에 에너지가 많이 들어오게 되면 그거를 어떤 형태든지 저장을 하는 거니까 그게 어떤 거라든지 상관없이 하여튼 우리가 그 과식을 한 게 문제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먹은 만큼은 소비할 수 있게끔 그만큼은 이제 우리가 이제 이 운동을 해줘야 되죠. 그리고 이제 운동에 대해서도 이제 그 여러 말이 많죠. 무슨 운동을 해라, 뭐 아침에 해라, 저녁에 해라, 뭐 요즘 같은 또 미세먼지가 문제가 될 때는 또 뭐 미세먼지 때문에 또 뭐 운동 시간을 또 저거 하고 뭐 신경을 쓰는데 물론 이제 미세먼지라는 게 좋을 리는 없죠, 그죠? 그런데 뭐 어떻게 나갈 수가 있겠어요, 그거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다 우리가 잘 살기 위해서 우리가 저지른 죄를 우리가 받고 있는 거니까 저는 그래요. 그거는 우리가 달게 받아야 되고 우리 문명이 어떤 획기적인 이 텀을 이렇게 바꿔 나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거는 개인의 문제가 아니니까. 근데 저는 이제 미세먼지 문제도 미세먼지 자체보다는 미세먼지를 나쁘다고 생각하는 걱정, 그게 더 큰 문제가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촌에 살고 있으니까 그래도 도시보단 덜하지만 여기도 이제 미세먼지 많은 날은 뿌옇거든요. 근데 저는 뭐 아직 마스크나 뭐 이런 거 쓰고 다니진 않아요. 왜냐하면은 이제 건강에 좀 자신이 있다는 얘기도 되지만 그걸 걱정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리고 뭐 마스크 쓴다 그래도 우리가 그 바깥에서 들어오는 미세먼지도 물론 이제 몸이 안 좋은 사람, 호흡기 계통이 특히 안 좋은 사람은 이제 문제가 되지만 내가 그거를 이제 그 정화할 수 있는 능력이 가지고 있는 몸이라면 미세먼지도 조금씩은 먹어주는 것도 괜찮다고 저는 생각해요. 조금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운동을 좀 하는 사람들은 운동을 통해서도 결국은 왜냐하면 운동이라는 게 산소를 들어 마시는 거거든요. 우리가 숨이 가빠지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 정도는 해결이 된다고 봐요. 근데 뭐 이거는 장담할 수 없지만 하여튼 제 생각에는 그렇고 하여튼 이 당뇨병이라는 거는 사실 이제 그렇게 어려운 병이 아닌데 우리 그 생활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우리 문화 생활이 당뇨병을 걸리게끔 만드는 그런 그 구조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다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이제 그걸 바꿔야 되는데 그 틀을 바꾸는 게 쉽지 않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렇게 뭐 과식, 야식, 간식 이런 그 나쁘다는 걸 알지만 하지 말라는 거는 다 누구나 얘기하잖아요. 근데 이게 안 되는 이유는 뭐냐면은 우리가 혼자 사는 거 아니고 가족도 있고 그 다음에 아는 사람도 있고 사람을 만나는 거 아니에요. 결국 사람을 만나다 보면 내가 만나서 얘기하고 뭐 모임에 가고 그러면 다 먹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서 자기 혼자 이렇게 다르게 산다는 거는 참 불편하죠. 이상하게도 보이고. 그래서 저는 참 이런 강의를 하면서도 사실은 회의감을 많이 느끼죠. 왜냐하면 이게 알고 있지만 하기는 어려우니까 그렇잖아요. 운동하다는 사람이 운동을 하는 것도 쉽지 않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것도 다 그 세포 에너지가 떨어져서 그래요. 우리가 에너지가 그러니까 최소한도 이런 생활 그를 바꿀 수 있는 그 에너지는 기본 에너지는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게 사실 지금 현대인들한테는 부족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작심삼일이 되는 경우가 많죠, 사실은. 오늘은 제가 두서없이 얘기를 드렸고 다음 시간에 이제 한 번 정도 더 당뇨병에 대해서 강의를 하고 마치려고 그래요. 왜냐면 하려면 너무 많은 시간이 필요한데 제 강의가 이제 들어본 분들은 스타일을 알지만은 제가 이렇게 뭐 딱딱 이 기계적인 강의를 하는 걸 싫어하기 때문에 하다 보면 이제 좀 잡다한 얘기들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더 이상 그런 얘기들이 필요 없을 것 같아서
다음번에 한 번 더 당뇨병에 대한 거를 제가 지금까지 한 걸 보고 정리를 해가지고 한 번으로서 이제 마무리를 하려고 그래요. 네, 오늘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